자,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순환에 들어왔죠? 네. 이순환에 들어왔는데, 숙제를 낼 거예요, 숙제. 우리 이순환 가족은 우리 부동산 공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 1순환에 했던 내용이 있죠? 그 내용하고 이순환의 내용을 같이 잡아가야 돼요. 우리 1순환의 내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2순환의 내용이 완전히 거의 달라질 거예요. 이건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협조라는 것은 일단 공부를 좀 해 주시는 거예요. 1순환과 2순환 같이 공부해 줄 수 있겠어요? 공법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같이 공부해 주세요. 네.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만 해. 나 안 나오는 부분 안 해. 나오는 부분이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이게 그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민법의 5배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민법 1118조 법 조문 중에서 다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민법은 103조 반사이질수 법령 행위 있죠? 거기부터 출제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250조문밖에 안 돼요. 민법. 그런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은 약 2000조문 가까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고. 민법 1시간 공부할 때 공부 몇 시간 해라? 옳지, 5시간. 공부 안 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디 갔든지. 일단 나오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순환과 2순환이 겹쳐지는, 중복되는 부분이 극히 없다. 제가 복습하는 과정 조금 빼놓고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제 3월부터는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제대로 우리 부동산 공법도 진도를 나가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데 나는 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의고사는 그냥 그대로 그냥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따라주셔야 돼요.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해주셔야 우리 선생님들을, 여기 오신 선생님들을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정도 수준까지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꼭 시험 보는 것처럼 일단 봅니다. 우리 3월 모의고사는 우리 부동산 공법 예를 들면 문제를 풀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았다, 문제를. 그래서 시간 내에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시간 내에 쭉 한번 읽어보고 정답 체킹도 한번 해보고 해요. 제가 꼭 모의고사를 볼 때는 합격선을 제시합니다. 이 정도가 돼야 제가 100%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고 합격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3월 모의고사는 25점 이상이 나와줘야 제가 100% 부동산 공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과목은 한 50점 나오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 공법만 예를 듭니다. 공법만.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에는 25점이 꼭 나와야 돼요. 그 이상이 나와야 제가 합격을 확신합니다. 그 밑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 밑으로 나오시는 분이 한 절반 돼요. 절반이 그 밑으로 나와, 여기에서 또. 그런 분들은 1순환, 2순환 과정, 그리고 또 기초과정이 있었죠? 11월, 12월. 이 과정까지 동영상 녹화되어 있으니까 학원의 홈페이지에 그걸 들어보고 공부를 더 해주셔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갑니다. 오늘 진도 나가는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반적으로 뭐를 공부하게 되냐면, 공부해보시면 아는데 이걸 공부해요. 도시군 관리개혁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해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12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맨날 처음이야 우리는. 아이고 이게 또 뭐냐. 맨날 새로워서 좋아. 첫 번째가 뭐가 있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가 뭐가 있고? 옳지, 용도구역. 이런 걸 지정하거나 변경 들어갈 때는 뭘로 한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야? 네. 예. 용도구역 4가지. 너무 무리한 질문을 했지? 용도구역 4가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세 번째. 옳지,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할 때 뭘로 한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야. 자, 네 번째 사업 2가지가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있죠? 네. 자, 이와 같은 계획은 이 계획이다. 자, 5번째 지로 시작하는 구역. 어때? 목소리가 작아진다? 지구단위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되죠? 자, 6번째가 옳지. 입지 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 이것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이 6가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에요. 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어떻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입안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안을 갖다가 세워서 하트 모양 2개. 옳지. 협의 거쳐서 심의 거친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할 만한 공부니까 이 공부는 이 일을 않는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게 낫겠죠? 꼭 그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요. 보험 든다 생각하고 올해 자격증 따르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건 가격대가 저 개인적으로 5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뭔 놈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5억 원의 가치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5억 원짜리 이 주택을 맡기면 말이죠. 80만 원 다 지금 80만 원, 70만 원에서 80만 원 매달.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가 100만 원 가치는 더해. 그거 가지고 가서 문만 열어놓고 있어도. (5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노후 자금 마련한다 생각할 것도 없어. 그 노후 자금 마련 자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따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네. 보험 든다 생각하고 합니다. 자, 이런 걸 결정해서 고시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요 내용들이에요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어디를 보냐면 우리 46페이지. 46쪽을 보면 제일 위에 4번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라는 표현 나오죠? 네. 가로 1번 공유수면 매립지 별표, 가로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별표. 자,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46페이지. 선생님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오늘?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학원에? 7일. 7일? 7일 언젠가? 지난주 3월 7일. 목요일부터요? 아니,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요?
선생님 보기 좋아요. 공부하시니까 책 보니까. 머리 아파요? 뭘 지금 한 대세에 나와가지고 머리 아파요. 다른 친구분들 전부 다 저기 뭐 놀러 다니고 할 텐데 이렇게 또 책 보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아요. 예. 변치 말고 공부해 주세요. 예. 다음 주에 또 못 보면 안 돼요. 계속 봅시다. 올 한 해는요. 10월 26일까지. 그래서 합격하세요. 예. 지금 열심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들 11월부터 했는데 몰라. 이 내용에 대해서 주라고 했는데도 모르거든요. 대답 못해. 예, 똑같으니까 지금부터 해도 된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이제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책을 펴놓고 있다가 책 딱 덮으면 다 날아가 버려. 선생님은 그것만 없으면 돼. 조금 절반만 잡아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예, 보기 좋습니다. 예, 공부하세요. 치매도 예방되고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부터 있겠죠?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네. 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잘 봐요. 우리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또는 변경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관리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꾼다. 도시 지역으로 바꾼다. 또는 용도 지구를 지정해요. 또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용도 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는 거래요? 옳지.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하니까 입안에서 결정 고식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네. 저 내용이니까. 그런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세 가지 것 중에서 이 세 가지 것 중에서 원래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걸 거친 걸로 보는 게 있다고. 그러면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그래.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 세 가지 것 중에서 어떤 한 가지냐면 이것만 그런 거야. 용도 지역만 이걸 거치지 않아도 이걸 거치는 걸로 보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것을 특례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건 여기까지만 결정된 것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결정 고시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러면 결정된 것으로만 본다 하는 것을 고시까지 본다 하면 틀려버리는 거고 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걸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하면 또 틀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여기에 나오는 이 고시는 다른 고시하고 달라. 이 고시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행정청 내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고 오픈을 안 시켜버리면 이 행정개혁은 구속적 행정개혁이다 보니까 효력 발생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는 건 반드시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에 걸려.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럼 한번 보는 거야. 지금부터. 살짝이 봐. 칵 봐버리면 잊어버리니까 살짝이 보는 거야. 네. 자, 가로 1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 지역 지정. 1번 지정 의제 나오죠?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한다.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한다까지 네모 딱 엮고 바다만 그래요. 예, 바다의 공유수면만 그렇습니다. 바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방죽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호수라든지 이런 거.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이제 다른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두 줄만 넘어지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이게 키워드야.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밑줄 긋고 별표를 딱 치고 밑줄 긋고 별표 치고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에 동그라미 딱 치고 지정 별표 지정 고시된 곳으로 본다. OX X 지정된 곳으로만 보는 거야. 가로 열고 지정에다가 결정이라고 써놓습니다. 결정된 곳으로 본다. 이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지정 고시된 곳으로 본다 하면 틀립니다. 정리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여기 봐요. 지정된 곳으로 본다. 결정된 곳으로 본다.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따라서 지체 없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쭉 시장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고시 동그라미 치고. 해놨어요? 네. 자, 봐요. 자, 여기가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자, 이게 도시지역이다. 인천 한번 잡을까요?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자, 이게 도시지역인데 여기가 바다요, 바다. 이렇게 바다. 바다. 바다 아니라 그러니까 갈매기를 이렇게 그려야지. 그래서 바다에서 여기 갑판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갈매기가 막 날라와. 이게 뭐야 이게? 새우깡 어떻게 알았어? 센스 있어. 참말로. 새우깡. 주변에 엄청나게 몰려들어. 여기다가 새우깡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와. 새우깡. 바다다, 바다. 이 바다를 메꿨어요. 메꿨습니다. 바다를 메꿨죠? 자, 이게 송도. 지금 송도는 말이죠. 전체 매립 예정 구역의 3분의 1밖에 안 메꿨어요.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3분의 2가. 돈도 없고 메꿀 땅도 없어. 지금 송도가 메꿔진 것은 이게 성토 작업을 인천 지하철 2호선 있잖아요. 그거 뚫으면서 거기 나온 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로 메꾼 거예요. 네. 자, 이거 송도예요. 송도 신도시. 청라입니다. 청라. 인천의 청라 신도시. 영종도예요. 영종도. 메꿨죠? 자, 메꿨어요. 메꾼 목적 자체가 뭐냐? 요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시 지역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메꿨어요.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메꿨다. 이 매립을 했으면 매립 준공 인가를 갖다가 받아야 되거든요. 검사 후에. 그래서 매립 준공 인가일이 2010년 5월 27일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당해 지역은 2010년 5월 27일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장은 이 지역이 도시지역임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내용 됐어요? 매립 목적 자체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동일한 경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 목포의 하당지구, 그리고 부산에 가면 광복동, 거기에 시장이 있죠. 그게 무슨 시장인가? 자갈치 시장인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매립한 거예요. 이렇게 공유수면을 바다만 그렇다. 바다만 그렇다. 자, 서산시. 자, 요 지역이 농림지역, 천수만. 메꿨어요. 바다를 메꿨다. 바다 메꾼 목적이 뭐냐? 바다를 메꾼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바다를 메꾼 목적이 뭐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메꿨다. 바로 매립 준공 인가일에, 매립 준공 인가일이
1980년 9월 16일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매립준공인가일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서산시장은 이 지역이 농림지역임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농림지역 하나 더 해요. 농림지역 부안구죠. 부안구 개화도입니다. 바다 메꿨어요. 바다를 메꾼 목적이 뭐냐 하는 거야. 이거다. 논 만들어내려고. 농림지역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메꿨다. 매립준공인가일. 준공인가일이죠. 매립준공인가일 1979년 4월 21일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1979년 준공인가일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만 보자. 따라서 부안군수는 지체 없이 이 지역이 농림지역임을 고시하여야 한다. 내용 정리돼요? 네.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바다인 공유수면을 갖다가 매립하고 목적 자체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동일한 경우에는 매립준공인가일에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OX. X라니까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 이게 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이야. 이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네. 무조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 걸리면 안 돼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게 바로 특례다. 원래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이거잖아. 이걸 입안해서 이걸 가야 된다고. 그러나 매립 목적 자체가 바다에 한해서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동일한 경우에는 매립준공인가일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고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이를 도시군수는 고시하여야 한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2번.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특례가 아니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이거 특례가 아니에요.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입안해서 결정고시 가야 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건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보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자, 밑줄 내용과 다른 경우 밑줄.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자, 밑줄 그어요.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밑줄 이웃하고 있는 경우. 이웃하고 있는 경우 밑줄 그어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한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이건 특례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가 농림지역.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바다를 메꿨어요. 바다를 메꾼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요 지역이 바로 도시지역임을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메꾼 거야.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메꿨어요.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지읒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다르죠? 이렇게 다르지? 다르면은 여기에는 바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이런 거 농지가 전용이 된다고. 여기에 공장 들어가지고 폐수 이런 것들 다 흘러내려버리면 어떡하냐고. 자,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여야 한다. 내용 됐어요? 네. 자, 이웃하고 있는 경우, 걸친 경우입니다. 자, 여기가 농림지역이에요. 여기가 도시지역입니다. 여기가 농림지역. 자, 여기가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바다 메꿨어요. 바다 메꿨다. 뭐 하려고? 도시지역으로 만들어내려고?
도시적으로 만들려고. 걸쳐 있다. 이웃하고 있다. 이때도 특례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1979년 4월 21일에 준공 떨어지면 중검사하고 준공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보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중검사 통보하자는 말. 자,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바로 밑에 줄 공유수행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계 통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인천광역시장에게, 서산시장에게, 부안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로 2번 들어가겠습니다. 가로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번.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의제. 이렇게 나오죠?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네모 한번 딱 엮고 별표. 자, 지금부터는 도시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만 봐. 고시까지 봐. 고시까지 보는 거죠? 따라서 지체 없이 고시하자면 틀려.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 자,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밑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밑줄. 자, 1번, 2번 묶어요. 1번, 2번 묶어서 자, 항만구역의 네모, 2번에 어항구역의 네모 엮어놓습니다.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적에 연접한 밑줄 그어야 돼요. 이 말이 빠져버리면 틀립니다. 우리 어항구역은 고기잡이 배 드나드는 곳 있잖아요. 주문진이나 속초 이런데 이게 어항구역이고 항만구역은 또 뭐야? 항만구역.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수출입한 거 있잖아요. 자동차들 막 선적해가지고 큰 배십만 톤 배에다가 이게 선적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 실는 것들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기중기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이렇게 싣는 모습 그 TV에서도 나오고 하죠. 그게 항만구역이야.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는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옆쪽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X 해봐요.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서의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OX. X. 도시지역과 딱 붙어있는 공유수면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도시지역과 연접하고 있다. 이 말이 빠지는 순간 틀립니다. 됐죠? 예. 자, 항만구역으로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까지를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하는 얘기는 도시적에 준해서 각종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크레인 같은 큰 기중기 뭐 이런 것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방파제라 또는 물양장 뭐 이런 것 등을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3번 가고 있습니다. 3번. 산업이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밑줄, 일반산업단지 밑줄, 도시첨단산업단지 밑줄 긋습니다. 자, 이런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됐어요? 네. 자, 도시지역에 준해서 개발행위 할 수 있다. 건물 막 높은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야. 네. 자, 우리가 산업단지가 말이죠. 2015년 7월 기준으로 해서 발표된 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1074개가 있어요. 그 1074개에는 농공단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산업이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다 이렇게 되어지면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농공단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공단지 써놓고 X. 자, 농업인들의 유인력을 갖다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농공단지를 또 시골에 농림지역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에 들어오는 이와 같은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하면 안 돼요. 네. 내용 아시겠어요? 네, 농공단지는 없다. 자, 4번 봅니다. 택지개발지구 밑줄. 아중 택지개발지구, 서신 택지개발지구. 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는 순간 당해 지역은 바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에 준해서 개발행위가 바로 일어난다. 이 내용이 아니?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전원이라는 말은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를 뜻하는 말이죠. 자, 전원개발 사업구역 나오죠? 이게 바로 발전소 부지입니다. 밑줄 읽어놓고 발전소 부지. 예정구역 나오잖아요? 예정구역 밑줄. 발전소 부지의 예정구역입니다. 예정지역이죠? 이걸로 지정곳이 되면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자, 지금 정리돼요? 자, 거기에서 조심할 것. 예정구역이라는 말은 전원개발 사업구역에만 붙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및 예정구역 땡 또는 국가산업단지 및 예정구역 땡에 걸려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예정구역은 전원개발 사업구역에만 붙는 내용입니다. 발전소 부지나 발전소 예정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가로 열고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쭉 밑줄 긋습니다. 쭉 밑줄 그었어요? 네. 예. 자,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하면 틀려요. 예정구역, 자, 거기도 마찬가지고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이런 것들 있죠? 송변전 설비. 우리 송전탑, 이게 철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지리산 막 거기 지리산 넘기도 해. 그런 것들 설치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런 건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면 드린다는 거. 요거 찾고. 자, 동글배기 2번. 관리지역 안에서의 특례인데 이 동그라미 2번 별표 한번 딱 쳐보고 자, 이 내용이 말이죠. 이 두 지문이 합체된 거라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 이게 두 지문을 우리가 여기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관리지역에서 이렇게 나오죠? 관리지역에서 밑줄 동그라미 1번. 여기에서 한 문장.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중간에. 관리지역의 산림 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관리지역의 산림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체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장, 동그라미 1번 문장이.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곳이 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그 다음에 걸리는 지문이 끝에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에 걸려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곳이 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체된 거예요. 구분 가능해요? 자, 여기 봐요, 여기. 공부는 수업 시간에 해야 된다. 그냥 집에 가서 하자. 수업 시간에 마무리 돼야 돼요. 100%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도 한 80%까지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수업에 임해야 됩니다. 관리지역에서만 특례가 인정되는 거예요. 관리지역에서. 시험 문제는 관리지역 안에서 이렇게 안 떠. 지금 시험 문제 추세가 풀었습니다. 풀었어.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있죠?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에서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이 말이 뜬다 하더라도 맞다. 됐어요? 네. 자, 보니까 관리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인데 이 농지가 집단화가 되어 있는 거야.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농지가 집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농사 짓는 목적으로만 써라 해서 절대농지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절대농지라는 말은 이제 비법정 용어가 됐어요. 이제 절대농지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옛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절대농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없어졌어.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절대농지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냐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자, 농지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전주시장은 지정 못해요. 도의사가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관리지역 안에서만 특례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 당의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에 걸려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땡. 이걸 녹지지역에서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땡에 걸려. 무조건 관리지역 안에서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농림지역으로 당의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걸립니다. 내용 됐어요? 자, 관리지역에 임야가 있네요.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어요. 자, 관리지역 안에 임야가 있는데 요 산림이 있어요. 요 산림은 특별히 보존의 의미가 있다 해서 이걸 보존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합니다. 보존산지로. 이렇게 보존산지로 지정해놓고 보면 나머지 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산지를 갖다가 우리가 준보존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준보존산지. 아무튼 산림인데 보존 목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개발 행위가 좀 더 일어날 수 있고 행위 제한이 강하지 않고 약화되어 있는 곳이 이것이겠죠? 요게 좀 이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산림청장이 지정하는데 산림청장이 보존산지로 지정하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 산지는 준보존산지라고 하는 거야. 별도로 준보존산지를 지정하는 곳은 없어요. 내용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산림 보존 목적으로 이 보존산지를 지정하게 되어지면 당의 지역은 그때그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산이 있으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림이죠? 산림이에요? 요 임야, 농림이에요. 산이 있으면 농림지역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에 자연환경 보존 목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면 이걸로 결정고시된 걸로 볼 것이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다시 들어갑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면 당의 지역은 뭘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자, 관리지역 안에서 산림이 있는데 보존산지로 지정하게 되어지면 당의 지역은 뭐와 뭘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그때그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내용 됐어요? 네. 왜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래도 내 말을 안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입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을 보면 자, 1번 용도 지역의 지정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동그라미 1번 읽어요.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에 따라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같다면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 인가일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지정까지만 보는 거죠? 결정된 것으로만 본다에 걸립니다. 고시까지 보자. 한번 틀려요? 자, 1번이 틀렸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읽어요.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의 구역으로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3번 읽어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4번 읽어요.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자, 5번. 관리지역의 산림종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선생님들 맞죠? 네, 맞습니다. 맞다. 이거 중요하다. 지금 나머지는 삼순환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73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나머지는 삼순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행위제한 어려운 것들은 지금 삼순환으로 갈 거예요. 심화학습에서. 73페이지 갑니다. 자, 4번에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렇게 나오죠? 4번 별표 딱 치고. 자, 5번을 보면 밑에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라는 표현 나오죠? 별표 딱 치고. 또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된다. 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출제가 되겠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로 1번 미지정 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그어야죠? 도관농자. 도관농자. 동그라미 쳐요. 도관농자.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자,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요.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규정. 밑줄 그어요. 거기까지만. 이걸 간단하게 네 글자로 표현하면 행위 제한.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무슨 행위 제한? 건축 행위 제한. 다시 한번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네 글자로 뭐다?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무슨 행위 제한? 건축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건축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네모. 자,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반절씩 해야 돼요. 네모.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계속 지금 강조합니다. 이렇게 네모 쳐야 돼요. 네모를 치는 방법.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자, 이 행위 제한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적 행위 제한 적용한다. 자, 여기 봐요. 우리 전 국토는 크게 4용도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전 국토가 쓰임새를 밝히는 거죠. 도시용도로 쓰겠다. 도시지역. 자, 이걸 관리용도로 쓰겠다. 관리지역. 농림용도로 쓰겠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쓰겠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농림지역 해서 4용도 지역으로 구분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크게. 우리 전 국토가 4용도 지역으로 도관농자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토를 보면 도관농자로 다 지정이 돼야 돼요. 여기는 도시용도로 쓰겠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쓰겠다. 농림지역으로 쓰겠다. 이건 관리지역으로 쓰겠다. 이건 관리지역으로 쓰겠다. 이건 도시지역으로 쓰겠다. 도시지역으로 쓰겠다. 관리지역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뭘로 나오냐면 그냥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된 미지정된 거란 말이지. 미지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도관농자로 지정이 안 됐어요. 도관농자. 이걸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걸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여기에 땅 가진 자가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갑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토지 소유자 갑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다. 이거 어떻게 건축행위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이거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중요하지. 우리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전 국토 면적이 정확하게 10만 6,06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전국토 면적을 9.8만으로 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이게 늘어났죠? 선생님들 많이 늘어났어요? 예.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자꾸 바다를 메꾸니까,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거죠. 전국토 면적이 10만 6,061제곱킬로미터인데 2015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전국토 면적에서 도관 농자로 지정이 안 된 미지정된 이 지역 면적을 보면 이 면적을 보면 이게 4.88%입니다. 한 5% 되죠. 정확하게는 859.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면적이 지정이 안 됐어요. 아직 미정됐어요. 지금 현재.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 토지 소유자는 어떡할 거냐? 미정된 지역의 이 토지 소유자는 나는 이게 여기에다가 상가 짓고 나는 여기에다가 횟집하고 여기에다가 나는 호텔 지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정이 안 된 상태라면 행위 제한을 세게 해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세게 해야지. 보존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도관 농자 중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센 게 바로 뭐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야. 여기에 행위 제한을 받도록 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잠깐. 그러면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상태의 토지 소유자는 말이죠. 시험 문제가 건축 행위 및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지문이 뜬다고. OX. X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 20% 상한치 그리고 용적률은 상한치 80% 이걸 적용받아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미세분지역,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 자, 미술 보야죠?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무슨 행위 제한이다? 건축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시지역 네모, 보전 녹지지역 밑줄 두 줄 서로 연결,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 네모,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 관리지역 밑줄 두 줄 서로 연결,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여기 봐요. 우리 도관농자 사용도 지역을 보면 도관농자가 있는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이 안 돼요. 그러나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더 추가 세분이 가능한 겁니다. 중복 지정이 아니에요. 세분한다는 말 이해해요? 네. 중복 지정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통, 몸통, 다리통 해가지고 세분하는 거야. 다시 머리통은 이마 있고 코 있고 턱 있고. 내용 이해 가요? 네. 이렇게 세분하는 거지 중복 지정이 아니야. 네. 됐다. 자, 도시지역은 더 나눌 수가 있는 거야. 더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더 나눌 수가 있다. 자, 도시지역을 세분 가르네요. 제1종 전용주거적, 제2종 전용주거적, 제1종 일반주거적, 제2종 일반주거적, 제3종 일반주거적, 그리고 준주거적,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근린상업적, 유통상업적,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 그 다음 보전녹지적, 생산녹지적, 자연녹지적, 쭉쭉쭉쭉쭉쭉 전부 다 했는데 이 부분이 뭘로 나오냐면 그냥 도시지역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냥 도시지역으로 나와요. 보니까. 더 세분이 안 된 거야.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가본, 이 토지 소유자 가본, 나 호텔이나 짓겠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튼 도시지역 내에서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게 주상공릉에서 녹지지역.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전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의 행위 제한이 가장 세단 말이죠. 따라서 보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적으로서 이 미세분된 지역에 한해서는 보전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보전 녹지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보전 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의 상한치 20, 그리고 용적률 상한치 80%로 해서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됐어요? 자, 이거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도 여기 이제 세 분이 들은 거라고요. 세 분이 돼서 개입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개입관리지역, 개입관리지역 쭉 이렇게 했는데 세 분이 됐는데 이것만 쭉 뭐라고 나오냐면 관리지역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가본 개입관리지역에 준해서 도시용도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보존 목적으로 가니까 반드시 보존이 들어가 있는 보존 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다 하는 내용이야. 내용 됐어요? 아, 됐다. 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 적용 폐제 나오죠.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번 묶어요. 자, 1, 2번 묶었어요? 적용 폐제라고 써놓습니다. 이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1번에 보면 접도구역이라는 표현 나오죠. 접도구역. 2번에 보면 농지취득자익증명 나오죠. 예, 밑줄 거예요. 접도구역과 농지취득자익증명은 도시적 내에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버스 타고 가면 이게 보이는데 운전기사 그 반대쪽 이 오른쪽에 앉으면 그래 창가 쪽을 보면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쭉 이렇게 가면 어디 가다 보면 이런 데 표지판들이 이렇게 나와. 여기에서부터는 접도구역을 적용합니다 해서. 네? 이런 거 봤어요? 봤어요. 옳지, 스님. 대단히 적극적이고 고마워요. 안 봤어도 봤다! 이렇게. 아,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안 봤으면 어떻게 하자고. 차 대절시켜. 가보게. 그러면. 아니, 전봇대 같은 데다가 경고딕처로 해서 접도구역 딱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 여기에 20m 이내에는 건축행위 등을 하면 안 돼. 도로구조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바로 접도구역이야. 이런 데는 건축행위 등이 안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도시지역은 도시에 이렇게 갑이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짓는 거지 뭐. 여기에 보도블록 깔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도시지역 내에서는 접도구역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에서 여기 봐요.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야. 여기 아파트 단지가. 여기 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근데 요 사이에 노란필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취득할 때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안 받는다. 내용 이해가요? 그런데 한번 다만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겠어. 다만만 없어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40점을 넘겨보겠는데 40점이 안 나와.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입니다.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밑줄 거요. 도로, 학교, 공원 등 이렇게 써봐. 도로, 학교, 공원 등 설치 사업 등이요. 도로, 공원, 학교 등 이렇게 써놨어요. 네. 요게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보존 목적이야, 개발 목적이야? 뭔 개발에 이게 필요하지 않는데 보존하겠지. 징그러. 정말로. 너무 소리가 컸지? 볼륨 좀 줄여, 좀 볼륨 좀. 귀를 이렇게 졸여봐, 비틀어봐. 그러면 줄여져, 볼륨이. 일부러 틀리려고 해도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틀려. 엄격하게 맞추기도 하겠다. OX 둘 중 하나인데. 징그러.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이 개발 않겠다는 거야. 이게 보존 목적이야. 그러면 녹지지역 안에 농지가 있는데 보존 목적이라면 그때 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야. 어떻게 분위기가 그러든지 말든지 또 이런 분위기냐? 자, 올라간 프린트물 2번 문제. 이것만 하고 쉽시다. 쉬어야지. 안 되겠어. 때가 또 안 오니까. 자, 2번 문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어요. 선생님들 읽어요. 1번. 그럼 틀리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그걸 갖다가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서 진짜 이런 내용이야. 아시겠어요? 응. 자, 2번 읽어요. 보존록 지정 밑줄 그어야죠? 네. 자, 3번 읽어요. 보존관리지역 밑줄 긋고 맞죠? 네. 무조건 보존 목적으로 하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녹지, 보전관리 이렇게 정리하면 돼. 네, 그렇게 해서요. 자, 4번 읽어요. 접두구역 적용 배제 맞죠? 네, 맞습니다. 5번 읽어요. 네, 선생님들 맞아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지워주세요. 요것만. 요건 놓아두고 요것만 쫙 지워줘요.